그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그 걱정과 고민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작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내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아주 유의미한 제보를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방첩사에서 지금 정전이 있었다는 거죠. 방첩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무사령부나 방첩사 이름이 바뀌어서 여인형 그렇죠. 여인형 방첩사가 군대의 어떤 감청 기능도 아마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감청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수집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만약에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 전력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군대가 정전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설령 주전력이 방전된다 하더라도 예비 전력이 바로 가동되게 하는 것이고 원래 관청도 그렇게 돼 있는데 군대는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방첩사라는 기능 자체가 한순간이라도 오프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군인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프된다. 그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일단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한 글쎄요. 제가 파악으로는 1, 2주 전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이제 방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정정이 돼서 혹시 내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란 관련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비 전력이 가동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인데 그게 의도적으로 된다는 건 왜 의도적으로 할까? 그러면 내란 수사에 있어서 뭔가 증거를 좀 뭐 없앨 게 좀 필요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좀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이 끝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만 전 내란이 계속해서 아직도 지속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취재하고 수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내란 관련해서 특히 그 드론 작전에도 방첩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징후들을 종합해 볼 때 방첩사가 내란에 아주 깊숙이 관여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까 여인영 그 사령관이 방첩 사령관이었고 그게 핵심 그 주축 아니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뭔가 내란에 대해서 크게 꾸며졌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분명히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첩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멸을 위한 것, 그러니까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멸하면 뭐 자료가 남는다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거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우리 장 기자님도 좀 알아보시면 저도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정전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게 단순 사고라도 그거는 크게 이거는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단순 사고로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란 특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전원을 누군가 일부러 껐다면 일부러 끄고 무언가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정말 내란 행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내란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김기표 의원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도 추가 취재를 통해서 방첩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누가 주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좀 불러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군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방첩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고 같진 않다. 사고 같진 않다. 면밀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청난 뉴스입니다. 네, 그건 좀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고 수사까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어쨌든 오늘 일단의 문을 처음 열어주신 거고요. 네. 이후에 어쨌든 취재 편의점에서 첫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도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포함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다종다기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 절차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불 꺼놓고 어떤 자료를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도감청과 관련된 것이고 특히 지금 드론사 같은 경우 지금 북한과 통모하여 또는 그렇죠. 외환 유치에 해당하는 범죄적 사실을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데 그렇죠.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숨기고자 외환죄 했다면. 같은 경우는 통모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통모라는 게 공식적인 라인으로 통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슨 북경에 가서 누굴 만나니 중국에 가서 누굴 만나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모는 그런 식으로도 통모가 되니까 그런 증거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첩사에 많은 자료가 있다고 본다면 그거는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외환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세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정보사가 대만에 가서 뭐 계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활동도 있었고 또 몽골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북한 대사관을 타깃으로 해서 무언가의 모종의 공작을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사실 엄청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저 방첩사 그리고 또 정보사 그리고 뭐 드론사 이런 데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기 어렵다라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엄밀히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일부러 됐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내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속 중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또 내란은 내란대로 진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과제를 지금 안고 있어서 상당히 뭐 힘도 들고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내란 척결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를 해서 내일이 됐든 뭐 모레가 됐든 계속 끊임없이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